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글로벌 왕따 이재명의 외교와 관련한 7개 망언, 외교와 관련해서 이재명의 망언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7개만 대표적인 망언을 추려봤어요. 이것만 봐도 이게 글로벌 국제적으로 완전히 왕따, 미화가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이게 미국과 관련해서요. 그 유명한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은 점령국이다. 이거는 이게 진짜 좌파적인 시각인데 아주 이게 잘못된 망언이죠. 미국이 왜 점령군입니까?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켜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방이 된 겁니다. 이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그랬잖아요. 세계사적 시각으로 보면 이게 연합군의 승리가 광복을 직접 가져온 겁니다. 미국이 우리 독립 직접 가져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점령하러 왔습니까? 소련이 점령군이고 미국이 해방군인데 이재명은 거꾸로 소련은 해방군, 그 다음에 미국은 점령국. 이런 식으로 이게 첫째 외교 망언이죠. 미국이 점령국이다. 이건 미국 있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망언. 바로 이제 일본에 있어서 옛날에 기억나죠? 오늘 일본 만나는데요. 온갖 쇼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한미일 훈련할 때요. 일본의 더러운 자위대의 군합발이 우리를 짓밟으면 안 된다. 그 기억 다 나시죠? 한중일 훈련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일본의 더러운 자위대의 군합발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을 군사적 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더러운 자위대의 군합발. 이거 일본인들이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동맹 맞아? 우리 같은 자유민주 진영의 나라 맞아? 근데 우리 자위대를 더러운 군합발? 이거 절대 못 잊습니다. 이거야말로 외교 망언 중에 망언이에요. 아무리 외교를 몰라도 그렇지 이게 더러운 자위대 군합발 이런 표현은 쓰는 게 아니다. 이래놓고 이게 오늘 회담 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망언. 바로 이게 유명한 중국의 셰셰, 대만 셰셰입니다.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면 둘 다 셰셰.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중국도 셰셰, 대만도 셰셰면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둘 다 셰셰합니까? 어느 한쪽에 싸워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외계인이 지구를 쳐들어온 것과 똑같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중국과 대만에 대한 망언. 이거야말로 망언 중에 망이다. 그게 바로 셰셰입니다. 세 번째 망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이 망언 다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푸틴이 하는데 푸틴이 침략하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저 무식한 코미디언 출신의 초보 정치인이 그냥 나토에 가입한다고 말도 안 되게 푸틴을 자극해서 침략을 자초했다. 한마디로 아마추어 초보 정치인이 침략을 자초했다. 이렇게 젤렌스키를 비판했어요. 이런 게 나토나 유럽에서 어떻게 이재명을 생각했습니까? 저걸 이재명을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이런 것도 국제사회에서 망언 중에 망언이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겠습니까? 진짜 황당무계한 망언이다. 이게 바로 초보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로 베트남이죠. 이번에 제일 먼저 베트남의 공산당 총서기장, 이렇게 제일 먼저 국빈 방문. 이것도 황당하죠. 베트남하고 우리 전쟁하고 미국이 가장 적성 국가였는데 제일 먼저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하고 회담을 했는데요. 이때 뭐라고 망언을 했냐? 이렇게 했어요. 베트남 서기장한테 베트남은요, 외국의 군대와 싸워 이긴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외국의 군대와 싸워 이긴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외국의 군대가 누구다? 누군 누구야? 우리나라 백마부대나 청룡, 우리나라 부대 아닙니까? 맹호부대. 옛날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군하고 베트남이 싸우고 5천 명이 죽었는데 사도 낱말하듯이 베트남은요, 외국의 군대와 싸워 이긴 저력인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베트남 들어가게 5천 명 죽고 전개, 이게 이재명이 할 이야기냐? 진짜 국군 통수권자로서 야, 이게 부끄럽다, 부끄러워. 우리 군인들이 5천 명이 넘게 죽어. 그 피로 우리가 경보속도로 지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미국의 용병으로 돈 벌려고만 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때만 해도 제2의 6.25라고 생각했다고. 제2의 6.25 전쟁. 왜?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도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 16개 나라와 또 의료 지원하면 20몇 개 나라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연대를 위해서 간 거지. 단순하게 미국의 용병으로 돈 벌려고만 간 거 아니잖아. 이런 자랑스러운 베트남 전쟁을 자기는 베트남 서기장한테 아유 외국 군대를 다 무찔러서 자랑 저력 있네요. 이게 무슨 망언이야. 진짜 베트남 참전 용사들 다 들고 올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망언이야. 진짜 저는 외교에서 이런 이야기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어떻게 우리나라 군을 비하해도 유분수지. 군 통수권자라는 놈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5번째 망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바로 이제 이스라엘, 이란하고 할 때요. 아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그때 트럼프 때도 전쟁했잖아. 미국이 폭격하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란이 잘못된 거잖아. 핵개발이나. 근데 그때 외교부 성명, 이거 이재명이 허락 안 받고 외교부 성명이 나올 수 없잖아요. 마치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나라처럼 해서 서로에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또는 예방적 자위권 하거든요. 예방적으로 핵 개발할 때 때리는 또는 미국하고 집단적 자위권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포기한 게 마치 침략 정쟁인 것처럼 자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중동에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망언 중에 망언이다. 어느 편에 서야 되냐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싸우면 당연히 이스라엘 편에 서야죠. 근데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오히려 이란을 편드는 것처럼 성명이 나왔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란 포격을 비난한 나라는 전 세계 몇 나라 안 됩니다. 전 세계 북한이나 몇 나라 안 됩니다. 이런 국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게 중동에서 관련한 발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북한. 북한도 외교로 봐야지 이제. 왜? 적대적인 두 국가를 하니까 북한이. 그래 적대적인 두 국가니까 외교잖아. 이제 통일부가 아니고 외교부에서 하자며. 북한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망언했다? 북한을 상대로는 더러워도 평화입니다. 오로지 평화입니다. 죽으나 사나게 우리의 소원은 평화입니다. 와, 옛날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랬는데 이제는 더러워도 평화, 꿈에도 평화, 막 퍼주도 평화, 온갖 북한의 비난을 받아도 평화. 참 굴욕적인 평화 타령하는 이것도 망언 중에 망언이다. 더러워도 평화. 이거야말로 얼마나 망언입니까? 더러운 굴욕적인, 야, 이게 평화입니까? 평화라는 게 그런 겁니까? 전쟁 없으면 평화입니까? 그러면 옛날에 중국의 송나라, 거기 거란의 요나라, 또는 여진 쪽의 금나라인데 계속 은이라든지 계속 물건, 뇌물처럼 물건 갖다 주고 침략하지 마라.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면 그것도 평화입니까? 그래서 송나라가 어떻게 됐죠? 결국 남송으로 쫓겨나고요. 나중에 원나라인데 멸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랑캐에 은을 갖다 주고, 비단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막 그게 퍼주고, 이러고 침략하지 마라. 이게 평화입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이 중국의 송나라 때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말마다 외교 대참사 망언들을 계속 뱉어내니까 국제사회에서 누가 이재명을 인정합니까? 누가 이재명을 인정합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요. 미국 트럼프도 군기 잡지요. 중국의 시진핑은 만나지도 않고 서열 3위를 특사가 만나잖아요.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인대, 자오, 그 다음에 조락제거든요. 조락제, 자오러지. 발음할 때 조락제,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이러니까 아무데도 인정 안 해. 중국도 인정 안 해줘. 북한도 인정 안 해줘. 일본도 인정 안 해주지. 아니, 더러운 자위대 군합발이라는데 인정해 주겠나? 그 다음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뭐냐고. 중동,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 중국, 일본, 북한, 미국, 전부 망언을 쏟아가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진짜 이런 외교 처음 봅니다. 와, 참 이게 진짜 이런 부끄러운 외교
처음 봅니다. 제가 여기 그 7가지 망언을 제가 근데 그 언뜻 기억나는 것만 뽑아본 거예요. 이 외에도 이게 수많은 외교적인 망언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지금 7개 망언이 생각나는데 얼마나 이게 망언이 많겠냐고요. 이것만 해도 이게 진짜 이런 게 역대 정권 중에 외교 이렇게 빵점 아니라 마이너스 이게 뭐냐고요. 베트남 만나서는 그냥 우리 국군 명예를 다 실추하고 일본은 이게 더러운 자위대, 미국은 점령군, 해방식 점령군, 북한은 이게 더러워도 평화, 중국 대만은 무조건 쉐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게 침략 전쟁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고요. 우크라이나는 이게 그 초보 아마추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 외교라는 게 얼마나 신중하게 말 한마디가 외교적 수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외교라는 건 말 한마디가 진짜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외교적 수사라는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지 노는 대로 국내에서 그냥 막 형수 어디 찢어버린다. 형수 밑에 찢어버린다. 이런 얘기 막말을 외교에서도 거침없이 말을 막 그냥 똥 싸듯이 말을 막 마음대로 배설하니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느냐.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것만 봐도 외교 낙제, 이것만 봐도 이재명 정권은 빨리 조기에 종식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